안녕하십니까? 지혜와 성찰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어떤 숨은 의도도 없이 순수하게 당신을 아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곁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20세기 심리학의 거장,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심오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의 발견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상냥한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니, 보여주지 못합니다. 융은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이 드문 것을 넘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방식이 영원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깊은 성찰의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독으로 이 지혜의 탐구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진실한 관계의 의미를 전하는 소중한 빛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융이 페르소나라고 불렀던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가면 이야기부터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보이지 않는 가면을 씁니다. 그것은 천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세상 그 어떤 갑옷보다 무겁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 가면은 타인의 기대, 어릴 적부터 배워온 사회적 규칙, 그리고 어떻게든 소속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평범해지고 싶다는 그 열망 말입니다. 칼 융은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명명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에서 유래한 용어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면을 결코 벗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조차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적응하도록 훈련받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도 미소 짓고 진짜 속마음은 감추고 불편한 상황은 피하며 내 안에 진실된 감정이 아닌 타인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됨으로써가 아니라 순응함으로써 살아남는 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페르소나는 태어납니다. 진정성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만들어진 빌려온 정체성인 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 잘 섞이고 타인의 비판과 거절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어디까지가 가면이고 어디부터가 진짜 나인지 그 경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융은 우리가 단 하나의 가면만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씁니다. 직장용 가면, 가족용 가면, 친구용 가면, 심지어 거울 속 자신을 볼 때 쓰는 가면까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부족하게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모든 가면들이 뒤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늘 연기하고 늘 상황에 맞춰 자신을 조종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연기하고 있다면 과연 누가 진짜 당신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누구에게 사랑받도록 허락하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들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연기해온 그 캐릭터를 사랑하는 걸까요?
융은 우리가 페르소나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발생하는 위험한 현상을 페르소나 팽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모습의 차이를 더 이상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정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당신도 그리고 상대방도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관계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과연 어떤 종류의 관계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연결이 아닙니다.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연일 뿐입니다. 가면들 사이의 춤, 진실이 아닌 상호 생존을 위해 맺어진 위태로운 동맹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지를 보내는 척, 공감하는 척, 의리를 지키는 척하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기해온 그 역할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짜 비극입니다.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관계를 맺으면 진짜 자신을 드러내려는 모든 시도는 위험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가면을 벗는 것은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발가벗겨진 채 취약해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우정과 관계가 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할 때, 즉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산산조각 나는 이유입니다. 다른 한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가면 뒤의 영혼이 아닌 가면 그 자체와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페르소나 팽창은 융이 영혼의 단절이라고 묘사한 상태를 만듭니다. 사람들 속에서 웃고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공유하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보여지지 않고 있기에 당신은 그들 사이에서 투명인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진짜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현상을 비추는 현대의 거울입니다. 완벽하게 편집된 프로필, 보정된 사진, 타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된 문구와 해시태그. 사람들은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연기하며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시물 뒤에는 같은 종류의 조용한 절망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진짜 나를 몰라. 그리고 어쩌면 나조차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물론 융은 페르소나를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회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경고한 것은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페르소나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면을 사용하되 언제 연기하고 있고 언제 진실한지를 스스로 인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는 그것을 벗어던질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우정,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가 당신의 필터 없는 모습, 방어기제도 꾸밈도 없는 날것의 당신을 보고도 곁에 머물기로 선택할 때 바로 그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융의 가르침, 그 다음 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조차 숨기는 당신의 일부,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외부의 악마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기억하는 한늘 당신 안에 존재해왔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들었던 모든 것들의 총합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숨겨야만 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의 축적물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시하는 이 그림자는 단순히 결점이나 어두운 충동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억압된 감정, 침묵당한 진실, 금지된 욕망, 그리고 잊혀진 재능까지도 그림자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괴물이 아니라 숨겨진 나 자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소속되기 위해 보여줘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이미지에 맞지 않았던 당신의 모든 조각들로 구성됩니다. 당신은 강해야 한다고 배웠기에 연약함을 묻어버렸습니다. 이타적이라고 칭찬받았기에 자신의 필요를 부정했습니다. 올바라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가장 깊은 욕망을 억눌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존재의 광대한 부분들을 심리의 지하실로 추방해버렸습니다. 마치 쳐다보지 않는 것만으로 그것들을 지울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융은 근본적인 진실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통합하지 않은 것은 투사하게 된다. 다시 말해, 당신 내면에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당신은 필연적으로 타인에게서 발견하고 종종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던지는 그날선 비판은 세상보다는 당신이 스스로 부정한 자신의 일부와 더 관련이 깊을 때가 많습니다. 친구가 자기중심적으로 보이거나 자기 얘기만 늘어놓을 때 유독 짜증이 나나요? 어쩌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도 단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스스로에게 그것을 금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격한 감정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나요? 어쩌면 당신이 자신의 감정적 깊이를 부정하도록 배워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솔하게 살고 자유롭게 말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며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동경할 때 당신이 정말로 보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아직 감이 되어보지 못한 당신 자신의 모습, 그 가능성의 반영입니다. 그림자는 깨진 거울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내면의 거부라는 렌즈를 통해 필터링된 그들을 봅니다. 이 왜곡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관계, 우정, 파트너십, 가족 관계에 스며듭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껴안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 또한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관계의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판단하고 미묘하게 거부하며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당신이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의 버전에 맞추도록 바꾸려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받아들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조건부 수용입니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여. 단, 내 안에 묻어버린 나를 떠올리게 하는 당신의 그 부분만 숨겨준다면 말이야. 이 무언의 거래는 진정성을 잠식하기 시작하고 결국 관계 자체를 부식시킵니다. 여기 가장 불안한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누구와도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오직 진실의 현존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보여주기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목격하기를 너무 두려워한다면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연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호간의 공연, 서로의 특정 부분을 숨기기로 한 침묵의 합의일 뿐입니다. 모두가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도 가면을 쓰고 그들도 가면을 씁니다. 둘 다 미소 짓고 각자의 역할을 연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친밀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진실이 살아야 할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자신과 그리고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추방했던 당신의 일부를 향해 기꺼이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어둠을 위협이 아닌 새로운 문으로 바라볼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온전함이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통합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는 길은 당신 자신의 모든 조각들을 되찾을 것을 요구합니다. 부서진 조각들, 원치 않았던 조각들, 당신을 두렵게 하는 조각들, 그리고 당신이 방치했던 조각들까지도 말입니다.
그것들에게 지배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당신이 거울을 보고 그래, 빛과 어둠, 아름다움과 결점, 신성함과 상처, 이 모든 것이 나야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같은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때 사랑과 친밀감, 그리고 진정성은 당신이 쫓는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 구현하는 존재 방식이 될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의 90%는 순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그 어두운 부분에는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잠재된 힘, 억압된 창의성, 부정당한 용기, 숨겨진 열정 또한 그곳에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더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롭지 않다는 진실,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가면을 쓰고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의 결정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에 감히 도전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당신의 삶 전체에 의문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수많은 생각, 감정, 그리고 가장 사적인 선택들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로부터 옵니다. 그는 그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인간 정신의 깊은 층입니다. 그것은 문화, 역사, 성격에 관계없이 당신 안에, 내 안에,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 살아있는 보편적인 구조입니다. 이 집단 무의식은 원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류의식의 시작부터 존재해온 보편적이고 상징적인 패턴들입니다. 영웅, 어머니, 현자, 반항아, 순교자, 배신자, 상처받은 아이, 그림자, 안내자. 이것들은 우리가 신화나 영화에서만 보는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깨닫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당신의 우정에까지도 말입니다. 왜 당신은 늘 친구들 사이에서 보호자나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는지, 혹은 유독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게 되는지 궁금해 본 적 없나요? 얼굴은 바뀌어도 왜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는지 알아차린 적은 없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 무의식이 당신을 통해 작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쓰지 않았지만 매일 연기하고 있는 각본을 따르는 것이죠. 당신이 특정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그들이 진정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에 그들이 상징하는 원형 때문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그 친구는 모든 해답을 가진 것처럼 보여 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돌봐야 하는 친구는 아마도 당신의 상징적인 어머니이거나 당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마도 경쟁자나 심판관, 혹은 당신 자신에 투사된 그림자의 원형을 구현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안에서 촉발하는 무의식적인 이야기에 사랑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자아와의 깊은 연결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원형적 힘에 의해 이끌리는 일종의 감정적 최면 상태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친밀감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진정한 연결이라는 가면을 쓴 보이지 않는 역할들의 조용한 안무, 즉 조상 대대로 내려온 프로그래밍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더대 갇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면의 공허함을 인간의 상징으로 채우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삶에 들어올 사람을 선택한다고 믿을 것입니다. 재활용된 각본에 불과한 것을 우정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슬픈 것은 애착을 연결로, 습관을 사랑으로, 역할을 존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융은 원형이 인간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이기에 파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표는 그것들을 인식하고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려 자동 조종 장치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정직하게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재현하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유대감을 투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캐릭터를 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떠오를 때 무언가 변화합니다. 주문이 풀립니다. 관계는 무의식적인 연극이기를 멈추고 진실의 가능성을 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연기를 멈출 때만이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형을 놓아줄 때만이 진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무의식이 강박적으로 갈망하는 것을 쫓는 것을 멈출 때만이 우리는 자유롭고 의식적이며 진정한 관계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지만 감히 마주하지 못하는 상처, 근원적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받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토록 빨리 애착을 갖게 될까요? 왜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기대했던 대로 대해주지 않을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칼 융은 여기에 강력하고도 고통스러운 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많은 관계는 의식적인 유대가 아니라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둔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원적 상처입니다. 그것은 삶의 가장 이른 시기에 형성됩니다. 눈에 보이는 학대나 트라우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심으로 바라봐주지 않았던 경험, 가장 필요할 때 귀 기울여주지 않았던 경험, 나의 존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느낌과 같이 사소해 보이지만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가족은 기능적이었지만 정서적으로는 멀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는 행동을 잘하거나 남을 기쁘게 하거나 성과를 내야 한다고 믿으며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 강해지는 법을 배워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의 감정적 자아는 조용히 부서졌고 그 자리에 공허함이 생겼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 빠져있다는 그 조용한 느낌,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 무엇. 바로 그 공허함이 채워지기를 갈망하면서 왜곡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 공허함을 바깥으로 투사합니다. 당신은 친구들을 실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결코 받지 못했던 것을 비춰주기 위한 거울로 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을 돌봐주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인정을 구합니다. 버려지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일찍부터 배웠기에 그들이 항상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충분한 존재인지 결코 확신할 수 없었기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리에서 우정을 시작할 때 그 관계는 자유가 아닌 결핍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그 사람 자체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약속 때문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때,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상처를 짊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심지어 다시 상처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채 당신은 이 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융은 가장 파괴적인 관계는 갈등으로 가득 찬 관계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투사 위에 세워진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우리가 치유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연결이라는 가면 뒤에 상처를 숨기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출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근원적 상처를 인식하고 연민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받기를 바랐던 것을 스스로에게 주기 시작할 때 관계는 필사적인 필요가 아니라 진정한 만남이 됩니다. 서로를 이용해 공허함을 피하려는 부서진 반쪽들 사이의 만남이 아니라 온전한 존재들 사이의 만남이 됩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면 무언가 영원히 변합니다. 더 이상 누구도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떠나갈 때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누군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예전만큼 아프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융은 비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정한 연결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면의 온전함, 즉 완전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았다는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비극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인식에서 말입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을 멈출 때만이 우리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진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채워져야 할 필요를 놓아버릴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위선, 집단적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 모두가 착한 척하는 걸까요? 지나치게 친절하고 과도하게 긍정적이며 지나치게 공감하는 척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완벽한 미소 뒤에서 어딘가 모를 긴장감을 느껴본 적 없나요? 융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어두운 측면을 억압할 때 나타나는 것은 조화가 아니라 더 위험한 형태의 위선, 즉 집단적 그림자라고 경고했습니다. 개인의 그림자도 이미 복잡하지만 억압이 집단적이 될 때 그것은 문화가 되고 도덕이 되며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지만 우리가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맹목적 긍정성에 집착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화내지 마, 감사해, 밝게 살아, 판단하지 마, 좋은 것에 집중해. 하지만 아무도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분노, 질투, 소진, 좌절,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숨기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담아둘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깥으로 투사합니다. 바로 여기서 감정적인 마녀 사냥이 태어납니다. 받아들여질 만한 것의 규칙을 깬 누군가를 향한 대중의 증오, 실수를 저지른 연예인, 약한 모습을 보인 인플루언서, 불편한 말을 한 친구, 갑자기 모두가 공격하고 모두가 심판합니다. 익숙하게 들리나요? 융이라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단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억압하고 있는 것을 소리내어 표현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집단적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 심판과 억압의 거미줄처럼 작동합니다. 그것은 일탈을 거부하고 낯선 것을 배척하며 실제를 부정합니다. 가장 불안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의도치 않게 거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치고 싶을 때 친절을 베풀었던 모든 순간,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괜찮은 척했던 모든 순간, 받아들여지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침묵시켰던 모든 순간, 당신은 집단적 그림자의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학은 진정성이 위험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듭니다. 정직함은 까다로움으로, 감정 표현은 나약함으로, 틀에 맞지 않는 것은 배제로 낙인 찍힙니다. 그렇다면 진실됨이 벌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진정한 우정이 자랄 수 있을까요? 대답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아무도 진정으로 보여지지 않고 모두가 역할을 연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어둠 속에서 융이 제시한 한 줄기 빛, 진정한 관계로 가는 길인 개성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개성화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존재가 되기를 멈추고 상처로부터 행동하기를 멈추고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진정성으로부터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페르소나를 통합하고 그림자를 껴안으며 집단 무의식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이고 심리적이며 깊이 변혁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오직 이 과정을 시작한 사람만이 필요 없이 사랑하고 소유 없이 머물며 의존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이 부족한 것을 찾지 않고 우정이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그림자를 관계에 투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며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가면도, 역할도, 환상도 없이 말입니다. 개성화로부터 태어난 우정은 완벽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 관계를 진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기대라는 틀에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기 위해 흠없고 세련되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날 것 그대로이고 불완전하며 심오하게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정하는 것은 당신을 복종시키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이것은 단지 철학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이며 모든 진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개성화는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음과 조건화, 방어기제, 물려받은 믿음, 무의식적인 역할이라는 겹겹의 층 아래에 항상 존재해왔던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당신이 완전히 개성화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친구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우정이 내면의 작업에서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써왔던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가면 뒤에 숨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진짜 얼굴을 비록 흠이 있고 취약하더라도 감히 보여줄 때 시작됩니다. 진정한 우정은 두 사람 모두가 서로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기꺼이 정직해질 때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저없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투사를 인식하고 그 힘을 되찾았을 때 더 이상 내면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단지 그들 곁에서 함께 걷기 위해 찾을 때 말입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의 얼마만큼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진실이 당신의 관계 속에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친구들은 정말로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인정받기 위해 만든 캐릭터와 어울리고 있는 건가요? 당신의 본질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오직 당신의 가면만을 만났을 뿐인가요?
만약 이 질문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괜찮습니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더 깊은 무언가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급진적으로 정직해질 의향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환상을 먹여 살리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영양분을 주는 종류의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리십시오. 가면을 벗기로 결심하십시오. 쉽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연결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로 결심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울렸다면, 늘 알고 있었지만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했던 무언가처럼 느껴졌다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그 용기 있는 여정을 바로 이곳에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가면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